이게 아무래도 23번인가 네, 넘는 이제 네. 부동산 대책이 바뀌면서 저희 같은 세무사들도 가끔 헷갈리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국세청에서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문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부동산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라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바로 요 보이시는 요 자료인데요. 네.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가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23번인가 네, 넘는 이제 네. 부동산 대책이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세금이 계속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덧붙이고 독자들은 뭐 누더기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희 같은 세무사들도 가끔 헷갈리기도 하고 워낙 많이 바뀌고 복잡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런 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네. 마침 이렇게 국세청에서 특히 이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네.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뭐 여기는 백문백답인데 사실은 만문만답이 돼도 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할 수는 없죠. 근데 오늘은 또 중요한 내용들만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추려서 네. 뭐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리해주시는 네. 공무원분께서도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내용을 봐도 네. 사실 뭔가 설명이 없으면 네. 그냥 일반 납세자분들께서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한 2페이지 보다가 거의 안 보실 거예요. 예, 네. 거의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사례도 굉장히 많긴 한데 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필요한 내용들만 네네. 좀 간추려가지고 네. 저희가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좀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먼저 양도소득세 관련된 네네. 내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양도소득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기존에 갑자기 이제 바뀐 내용 중에서 많은 납세자분들이 혼동이 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양권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권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사실은 이 분양권이 이 기존에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말 그대로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그렇죠. 있는 권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질문을 보면은 현재 이제 주택 한 채가 있고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 포함되는지가 질문이에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21년이죠. 내년부터 이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현재 가지고 계신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을 보면 네. 1세대 1주택자가 21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당연히 뭐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물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이제 전제로 하고 물어본 것 같은데 네. 현행 세법은 네네네.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내년부터는 네.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네. 분양권도 똑같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규정이 그렇죠. 들어와야겠죠. 네, 뭐 주택 수혜만 포함시키고 이걸 안 해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 이걸 반영을 하겠다라는 네. 내용이죠. 바뀌는 것 중에 하나 또 세율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3번이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세율 자체는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율이 이제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자체만 놓고 생각하시면 이제 1년 미만, 그러니까 1년 이내 양도를 하시면 이제 70% 세율이 적용이 되시고 2년 이내 양도하시면 이제 60% 세율이 적용이 되십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2년 이상이 돼도 네. 지금 현재는 2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데 네. 그것도 무조건 60%. 네. 그러니까 분양권 양도는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70% 아니면 60%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현재 분양권에 대한 세율을 말씀을 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를 네. 적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40%고 네. 2년이 넘어가면 네. 일반 세율을 적용을 그렇죠. 시켜주죠. 4번 물음은 네. 뭐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 인상된 양도세율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은 21년 그렇죠.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예.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이제 세율이 이제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 전후로 해서 세금 차이도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보면은 주택 한 채가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2년 미만, 1년 미만 혹은 나눠서 단기로 양도할 경우에
대신에 내년 6월 1일 전후로 양도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는 게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현행 기준으로는 이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한 대략 2억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근데 내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이제 1억 5천 정도가 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3억 5천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또 2년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또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행 기준대로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대략 한 1억 7천 이 정도가 발생하는데 내년 6월 1일 또 이후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3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억 3천 정도가 더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단기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뭐 불가피하게 이제 양도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6월 1일 전에는 하시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6번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네. 이상 또는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받는 10%, 그렇죠. 20% 중과세율이 내년 6월 1일부터는 20%, 30% 추가로 10%씩 증가가 그렇죠. 된다는 내용이죠. 그에 따른 네. 세금 증가된 부분이 얼마인지 계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설명을 한 거죠. 뭐 마찬가지로 이제 과세 표준 자체가 5억을 대략적으로 가정했을 때 좀 현행보다 이제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중과세율 자체가 이제 10%씩 높아지기 때문에 네. 세금 자체는 이제 대략 한 5천만 원씩 정도 증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세율 관련해서는 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네. 양도를 하려고 하면 네. 5월 31일까지 그렇죠. 네, 양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7번 내용이 있는데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이 있는데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년이 안쪽에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이제 양도할 경우에 이 주택에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라는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비과세가 되는 1세대 2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비과세대가 되는 일시적 1세대 네, 2주택의 요건은 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예, 요건이 예. 있잖아요. 근데 여기 물음에서는 네.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비과세는 적용이 예.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과세가 될 텐데 여기서 질문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되냐라고 하는데 소득세법 이제 시행령에 보면은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은 못 받지만 3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세율 자체는 그래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가끔 놓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네. 요즘에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네. 1년에 또 1년 내 처분을 해야 그렇지. 되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네. 아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된다. 네, 네. 그럼 무조건 중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네. 중과가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3년 이내 팔면 이제 다행스럽게 중과세는 면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은 문제를 잘 만드셨네. 네. 그리고 8번 이것도 일단은 좀 질문을 읽어볼게요. 네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13, 그러니까 9.13 대책 이전에 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배우자에 증여하여 완공 후 장기 일반 인간 임대주택 8년짜리로 등록을 하고 네.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는지. 이 질문이 굉장히 긴데. 네. 그러니까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하고 그 이후에 증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했다는 소리잖아요. 네네네. 이 경우에 이제 중과세율이 되냐 안 되냐 이건데. 네, 일단은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9.13 대책 이전에 장기 일반 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중과를 적용을 안 했죠. 그렇죠. 네.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네네. 이후에 뭐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네. 네네. 근데 지금 9월 14일 이후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기 때문에 네. 배우자가 증여한 부분은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거니까 예. 중과를 해야 되냐 그런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네. 남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그렇죠. 매매 계약을 하고 네. 이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증여를 하고 임대주택 등록하더라도 적용해주겠다. 중과세 네. 적용하지 않겠다. 뭐 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또 단순한 기준이기 때문에 네, 뭐 중간에 이제 증여가 꼈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증여 부분은 무시하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거 기준으로 판단을 네. 하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결론이 되고요. 네, 또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바뀌는 부분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바뀌잖아요. 네 지금 내년- 10번 부분 설명드리고 예, 있는 거예요. 10번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뀌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보유기간만 낮았다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이제 반반 나눠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고가주택 네, 80%를 적용할 그렇죠. 때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0% 적용받는 거는 보유기간만 따지는데 그렇죠.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부분에서 이제 고가주택 적용할 때를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율은 6월 1일 기준인데 장기 보유는 이제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80% 적용할 때는 연도별로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8%. 네, 8% 적용하지만 예.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네. 거주기간 4%, 보유기간 4%를 그렇죠. 나눠가지고 예. 각각 계산을 하겠다. 네. 납세자한테 더 불리해진 거죠. 그렇죠. 예. 이건 갈수록 뭐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11번은 이미 이제 6월 30일 이전에 네. 네, 양도하는 거는 중과 배제하고 장특공도 해주겠다는 이제 특례였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일 때 이제 고가주택인 경우에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12번을 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다 양도를 하고 남은 이제 고가주택 한 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그리고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혼동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질문에서는 2주택이다가 이제 한 주택을 다 양도하고 나머지 이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이제 장기보유 어떻게 하냐 질문인데 이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할 때는 최초 취득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원래 취득했던 기간부터 이제 계산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혼동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냐면 네. 내년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그렇죠. 부분부터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네.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2주택인 상태였는데 네. 한 채를 처분을 하면 네. 현재는 내가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졌지만 네.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네. 내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그렇죠.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네. 이 부분이 이제 괴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까딱하면은 이제 잘못된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3번은 다주택자인데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적용받아가지고 고가주택을 네, 네. 양도를 했는데 그러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양도 차익을 안 분해가지고 9억 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그렇죠. 예. 과세가 될 때 그러면 지금 네. 3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자인 경우에 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네. 중과를 적용을 할 거냐 네. 그 문제죠. 예. 당연하게 조정대상 지역이 3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그렇죠.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긴 하지만 네. 비과세가 안 되는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고 중과도 적용이 되는 거죠. 9억원 넘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은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 공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부터는 중간에 쭉 굉장히 복잡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례 하나당 20분, 30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뭐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대주택 부분을 좀 볼까요?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나온 저희가 조금 건너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뭐 답변 같은 건 드리겠습니다. 네. 25번인데요, 번호로는.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한 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 등록했을 때 이 조특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특례가 있는데 이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에 논란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호 미만, 그러니까 0.5채씩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답변이죠. 네. 뭐 이건 당연한 건데 예. 괜히 좀 논란을 만든 그렇죠. 느낌도 좀 있긴 해요. 예, 그래서 불안해 하셨던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된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도 뭐 사후라고 하죠. 사후 이제 네, 요건이라든지 사후, 네, 이런 이런 것들에 것들을 대해서 해석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각종 어떤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적인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추징하지 않겠다. 정상적으로 임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잘 하고 있으면 네. 특별하게 이제 페널티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19 대책 나오면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연장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상 없애는 수순이니까. 네, 없애면서 그러면 네. 기존에 이걸 등록했던 사람들의 네. 신뢰 이익 부분을 이제 그렇죠. 보존해주기 위해서 예. 대책이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대 등록이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되는 네, 경우에도 네, 네. 세법상 임대 기간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이죠. 그렇죠. 네, 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 예. 해당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네. 임대를 했다고 하면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도 혜택을 그렇죠. 유지를 시켜주겠다. 그렇죠. 방금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을
월 이상 이제 임대를 하고 1년 이내 양도를 하면 네.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세웠고 네.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행복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혜택은 또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네. 부분이 네. 있잖아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 임대 기간의 이제 절반을 채우고 사실은 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는 유지시켜주겠다라는 네. 말이죠. 다행이죠. 그렇죠. 네. 이거마저도 안 해줬으면 폭동이 났을 것 같은데 27번은 이제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네. 그리고 아파트 임대주택 경우에는 매입 임대주택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매입 임대주택인 경우에 임대 등록이 말소되고 네.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네.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을 하느냐? 추징하지 네, 않겠다라는 네, 말이죠. 네. 예. 추징하면 안 되죠. 아 이건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네. 아니, 이제 안 되는 건데 불안해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한 것 같고요. 뭐 28번 앞에서 네, 설명을 네. 드렸던 중복 부분이고요.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9번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제 단기 임대주택하고 장기 중에서 이제 아파트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폐지되는데 이제 임대 등록 기간에 이제 세제 혜택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있는데 뭐 5%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면 세제 혜택은 당연히 이제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죠. 빨리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대략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